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광해군의 정치입니다. 선조 이후에 이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죠. 되게 어린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과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뭔가 긴장감 느끼는 라이벌전을 뭐 자기도 모르게 거치고 나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에게는 어쨌든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정비해서 왜 이걸 정비한다는 것은 여기는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 통계 자료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을 확충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들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그 복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겠죠. 돈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을 다시 걷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경기도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대동법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농민의 공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경기도의 대동법이라는 것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조선시대에 바쳤던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은 그 지역의 토산물, 특산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부과하는 기준이 집집마다예요. 집집마다. 호라고 부르는데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내가 땅이 있든 없든 니네 집, 민식이네 집에 특산물이 배 한 상자 이런 식으로 내는 건데요. 요거를 내는 기준을 이 집집마다 내는 기준을 토지를 가졌거나 토지 1개월당 12두 해가지고 기준이 집집마다 해서 토지를 가졌느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없으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로 바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공납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 토지가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그렇죠. 권력 있는 양반들이겠죠. 양반들은 안 내던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토지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발을 하게 되고요. 광해군이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실시되지만 이게 전국으로 퍼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영화 광해에 자세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 전쟁 후에 어쨌든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초들을 가지고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동의보감 편찬되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를 살펴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안하게도 명나라는 우리나라 도와주다 쪽박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지고 있고요. 청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진을 통일했던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합니다. 후금을 건국하고 명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에 도움을 청합니다. 야, 우리 니네 도와주다 쪽박찼어. 도와줘. 라고 하니까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 도와주다가 큰형님이 저렇게 됐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는데 지금 그렇죠. 후금이 한창 뭐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괜히 후금에게 밉보이면은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예 강홍립 장군을 파병하긴 하는데 강홍립에게 몰래 밀명을 내려요. 그래서 상어 너무 적극적으로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강홍립이 싸우다가 그냥 청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군대 보내했어요. 군대를 보냈죠. 청나라가 니네 군대 왜 보냈으면 우리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건 아니라 항복했잖아 라고 뭔가 이 양쪽을 더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양쪽 다 자극하지 않는 그런 외교, 중립외교. 그러니까 명분보다 어쨌든 명분으로 따지면 그렇죠. 명나라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우리 도와줬었는데 제조지은이라는 게 있는데 하지만 명과 후금 사이에서 우리 조선이 최대한 피해를 덜 받는 방법인 중립적인 외교를 전개했다 해서 광해군 하면 중립외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요. 당시에 광해군 때 집권했던 세력은 누구냐? 이제 북인입니다. 북인.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합니다. 자, 북인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존재냐? 우리 동인과 서인만 배웠는데, 그렇죠. 다 하진 않을게요. 어려우니까. 자, 사림이어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그렇죠.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죠? 나중에 동인이 또 나눠집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져요. 근데 이 북인이,
북인이요. 실제로는 그 조식이라는 인물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조식이라는 인물의 제자인데, 조식은 되게 제자들한테 의를 중요시 여기라고 가르쳤어요. 조식은 의리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임진왜란 도중에 의병들 있죠.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되게 조식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이 아버지인 선조를 대신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북인 출신들의 의병들과 함께 뭔가 일본군과 싸웠던 거예요. 왜군들과 싸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집권하게 돼요. 북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서인들은 이런 북인과 광해군의 중립외교, 야, 어떻게 우리 도와주다가 저렇게 된 명나라, 우리 큰형님, 명나라를 배신하고 중립외교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중립외교에 반대를 하고요. 또 어쨌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자기의 동생인 영창대군과 어쨌든 새엄마지만 이목대비를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사흘째 동생을 죽였다라는 뭔가 이거 어쨌든 약간 도덕적인 흠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 중립외교를 내세워서 결국에는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고요. 인조를 즉위시킵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도했던 게 바로 서인이 주도하고 이제 남인이 협력.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북인은 이제 북인 이후로 나가리 된 거고요. 인조반정으로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남인들이 일부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광해군은 어쨌든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거예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이제 서인이 권력을 집었잖아요. 서인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과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을 하게 되고요. 이제 명나라가 침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